언니, 이 사진 좀 봐. 이 여자가 언니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태섭 형부랑. 명자는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낯선 여자가 태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다음 주 월요일 구청에 좀 같이 가자. 태섭이 평상시와 다른 목소리로 말하며 봉투를 건네줍니다. 봉투 안에는 이미 태섭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안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작은 댓글 하나까지도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충청도 청주의 낡은 주택가, 재개발 공사 소음이 아침부터 요란합니다. 오래된 집들 사이로 포클레인의 굉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는 여전히 고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명자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뜹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죠. 조용히 이불을 개키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남편 장태섭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명자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쌀을 씻는 소리, 물 끓는 소리마저 남편을 깨울까 조심스럽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지만 명자는 여전히 태섭을 깨우는 것이 미안합니다. 은퇴한 공무원인 태섭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만큼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늘 묵묵히 일만 했던 남편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편히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엌 한쪽 벽에 걸린 손녀 사진을 바라보며 명자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20살이 된 손녀 수진이 대학생이 되어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명자는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힘을 얻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인데 수진이가 한복을 입고 할머니와 함께 찍은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요즘 애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반찬을 꺼내 놓습니다. 어제 담근 김치, 시장에서 사온 멸치볶음, 직접 끓인 된장국,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차림입니다. 명자는 매일 아침 이렇게 남편의 밥상을 준비합니다. 50년을 그래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신의 방식대로 했지만 늘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생각하며 장을 보고 요리를 했습니다. 7시가 되자 태섭이 일어납니다. 말없이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고 조용히 밥상 앞에 앉습니다. 명자는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 태섭 앞에 놓습니다. 태섭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숟가락을 듭니다. 잘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태섭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TV 뉴스 소리만 들릴 뿐 부부 사이의 대화는 없습니다. 아나운서가 경제 뉴스를 읽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부동산 정책, 연금 문제. 노년층에게는 중요한 뉴스들이지만 태섭은 별로 관심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명자는 태섭의 빈 반찬 그릇에 김치를 더 올려주고 국물을 더 떠줍니다. 태섭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가끔 음하는 소리나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날 뿐입니다. 명자는 태섭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립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봐서입니다. 식사를 마친 태섭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아침 뉴스, 건강 프로그램, 사극 재방송.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보낼 프로그램들입니다.
명자는 설거지를 하며 가끔 태섭을 흘끔 봅니다. 등이 조금 더 굽어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도 더 하얘졌습니다. 75이라는 나이가 느껴집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의사 선생님이 걷기 운동하라고 하셨잖아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봅니다. 태섭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무릎이 아픈데 뭘. 짧은 대답입니다. 명자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들 부부의 일상입니다. 특별한 갈등도 없지만 특별한 애정 표현도 없습니다. 그저 50년을 함께 살아온 습관 같은 생활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합니다. 저 집 부부 참 고요하게 사네. 싸우는 소리도 안 들리고 웃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도 5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나름 정이 있겠지. 요즘 젊은 부부들처럼 쉽게 헤어지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이웃들은 모릅니다. 이 고요함 속에 어떤 침묵이 숨어 있는지, 명자가 얼마나 외로운지, 태섭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노년 부부지만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서로 다른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자는 빨래를 널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이런 날이면 예전에는 태섭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소풍도 갔었죠. 도시락을 싸서 온 가족이 나들이를 가던 추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추억만 남았습니다. 낮 2시쯤 태섭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명자는 그 소리를 듣고 돌아봅니다. 태섭은 핸드폰을 확인하고 잠시 멈칫합니다. 화면을 보는 태섭의 표정이 묘하게 변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입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표정, 조심스러운 표정입니다. 명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묻지 않습니다. 묻는다고 대답할 사람도 아니고 묻는 것 자체가 참견처럼 느껴질까 봐서입니다. 태섭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TV를 봅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해 보입니다. 자세를 바꿔 앉고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고 다시 원래 채널로 돌아오고 평소와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 핸드폰 속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반복되는 서울 호텔이라는 위치 기록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태섭이 명자에게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생활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이들 부부의 50년 인생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명자는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명자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오후였죠. 그때 대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계세요? 명자의 막내 동생 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옵니다. 60대 후반인 순자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고요. 순자야, 갑자기 웬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명자가 놀라며 빨래 집게를 바구니에 넣습니다. 순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태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행히 태섭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 정말 중요한 일이야. 순자가 핸드폰 화면을 명자에게 보여줍니다. 명자는 돋보기를 꺼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화면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50대 중반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검은 양복을 입은 태섭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디선가 본 듯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언니,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 이 사진 언니 시어머니 장례식 때 찍은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명자는 화면을 더 자세히 봅니다. 분명히 작년 시어머니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니 태섭이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고 했었는데 이 여자가 누구지? 명자의 목소리가 가늘어집니다. 사진 속 여자는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빨간 드레스도 장례식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옷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태섭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명자에게 보여주지 않던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 여자 프로필을 봤는데 자꾸 태섭 형부 얘기가 나와. 같이 여행 다닌 사진도 있고. 순자가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다른 게시물들을 보여줍니다. 한 달 전 제주도 여행 사진, 2달 전 강릉 바다 사진, 서울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모든 사진에 태섭이 함께 있었습니다. 명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찍고 있었다니. 언니,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졌어. 순자가 명자의 팔을 붙잡습니다. 명자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태섭이가, 정말 태섭이가. 저 여자랑. 언니, 일단 앉아. 물이라도 마셔. 순자가 명자를 부축해서 마루에 앉힙니다. 그때 안방에서 태섭이 나옵니다. 낮잠에서 깬 태섭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순자 왔구나. 태섭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명자는 태섭을 바라봅니다. 그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정말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형부, 안녕하세요. 순자가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태섭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다시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명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눈치를 보며 일어납니다. 언니, 나는 먼저 갈게. 나중에 전화할게. 순자가 나간 후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흐릅니다. 태섭은 TV를 보고 명자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둘 사이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지만 명자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태섭이 물어봅니다. 저녁은 언제 해? 평상시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명자에게는 그 목소리마저 다르게 들렸습니다. 명자는 겨우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합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차리는 동안 계속 사진 속 태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태섭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섭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저녁 태섭이 갑자기 말합니다. 명자야, 명자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춥니다. 태섭이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톤이었습니다. 내일 구청에 좀 같이 가자. 명자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구청이라니. 갑자기 왜 구청에 가자는 걸까요? 명자는 돌아서서 태섭을 바라봅니다.
태섭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구청은 왜요? 가면 알아. 태섭이 거실로 들어가며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공채 크기의 하얀 봉투였습니다. 명자는 그 봉투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명자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태섭의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였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태섭은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명자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혼 신청서를 손에 쥔 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태섭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편히 잘 수 있는 걸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명자는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부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해야 했으니까요. 밥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구청에 가면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 태섭은 정말 그 여자와 살려고 하는 건가? 5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건가? 태섭이 일어나서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무나물. 하지만 음식 맛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구청 몇 시에 가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섭은 밥을 먹으면서 대답했습니다. 10시에 가자. 꼭 가야 하나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섭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명자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한마디에 명자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태섭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9시 반이 되자 명자는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결혼할 때 입었던 분홍색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였습니다. 50년 동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입던 옷이었습니다. 아이들 졸업식, 결혼식, 돌잔치. 하지만 오늘은 이혼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구청까지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올려다보니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섭은 먼저 걸어가고 명자는 뒤따라 걸었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층 가족관계 등록과 앞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접수창구 앞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실제로 보니 명자보다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50대 중반 정도, 화장도 짙게 하고 머리도 예쁘게 단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명자에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젊었습니다.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김현숙이라고 해요. 장태섭 씨랑 1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에요. 김현숙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0년 넘게라니. 명자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10년이면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손자 손녀가 태어난 후부터였습니다. 그동안 태섭이 이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줌마보다 더 오래된 감정이에요. 태섭 씨가 저한테는 마음을 열고 사셨거든요.
김현숙의 말에 명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오래된 감정이라니. 그럼 자신과의 50년은 뭐란 말입니까?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50년을 살았는데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현숙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줌마도 이제 편해지시잖아요. 태섭 씨는 저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하세요. 아줌마와는 의무감으로 사신 거잖아요. 의무감이라는 말에 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태섭에게 자신은 의무감으로 함께 산 사람이었을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착각이었을까요? 태섭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뚱히 서서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김현숙과 눈을 마주치며 어색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명자는 그런 태섭의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15번 장태섭님, 박명자님, 들어오세요. 접수 창구에서 호명했습니다. 명자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겨우 걸어갔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로 되어 있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태섭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격 차이라니. 50년을 살면서 지금에야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걸 알았다는 말인가요? 박명자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공무원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의한다고 말하면 정말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자야, 빨리 해. 태섭이 재촉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공무원이 펜을 건네줬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습니다. 박명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50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처자일을 낳던 날 밤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갔던 놀이공원,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태섭과 함께 울던 모습,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혼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공무원의 말이 끝나자 김현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섭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청사를 나서는 길에 김현숙이 태섭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이제 새로운 인생 사세요. 나이가 있으시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구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명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승객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명자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복 저고리가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명자는 현관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가방 속을 제대로 뒤질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섭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간 후였습니다. 옷장이 텅텅 비어 있었고 세면대에 있던 태섭의 세면도구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빈 옷장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50년이 정말 끝나버렸구나.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던 습관이 깨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명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지어도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머리도 계속 아팠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뒤척였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첫째 딸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말랐고 얼굴이 창백한 명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아프세요? 미경이 명자의 이마에 손을 대보며 걱정스러워합니다. 명자는 딸에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떠났다고, 이혼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경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명자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요즘 모습이 안 보이던데. 아빠가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갔다고요? 왜요? 미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어. 10년 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이혼했어. 지난주에. 명자가 이혼 신고 증명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미경은 그 서류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이런 사람 옆에서 평생을 왜 참고 사셨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명자는 딸의 반응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병원에 좀 가봐야겠어. 요즘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겠어. 다음 날 미경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의사는 명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환자분이 큰 충격을 받으셨네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가 설명하며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우울증 환자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명자는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태섭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었나? 곰곰 생각해보니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간병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3년 동안 돌보면서 명자는 무릎이 까지고 손목이 틀어질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밤낮으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태섭은 그때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명자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태섭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태섭은 술을 마시고 화를 냈습니다. 그만 좀 나아라. 둘만 해도 충분해. 태섭이 밥상을 엎으며 소리쳤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명자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태섭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냥 투정인 줄 알았습니다. 남자들이 의뢰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정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자와의 결혼 생활이 정말 불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럼 명자는 어땠을까요? 명자도 정말 행복했었나요? 생각해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이라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행복하다, 불행하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명자는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태섭은 그런 명자를 두고 다른 여자와 10년 넘게 만났습니다. 명자가 시어머니 간병하고 집안일하고 손자 손녀 돌보고 있는 동안 말입니다. 명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나? 50년이 헛된 세월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70살에 혼자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혼 신고 일주일 후 명자는 정식으로 이혼 신고 증명서를 받으러 다시 구청에 가야 했습니다. 미경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명자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혼자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구청 3층에 올라가니 지난주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처럼 꾸며진 가족관계 등록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 형광등 불빛,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창구에서 이혼 신고 증명서를 받는 순간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명자라는 이름 옆에 이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씨? 돌아보니 태섭과 김현숙이 서 있었습니다. 김현숙은 오늘도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새로 산 것 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증명서 받으러 왔어요? 김현숙이 밝게 말했습니다. 태섭은 김현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김현숙의 말에 명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50년의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태섭 씨, 빨리 가요. 점심 약속이 있잖아요. 김현숙이 태섭의 팔짱을 끼며 재촉했습니다. 태섭은 명자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현숙과 함께 창구로 향했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태섭과 김현숙이 서류를 접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섭이 재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도장은 명자와 이혼할 때 찍었던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혼에, 오늘은 재혼에 같은 도장을 찍는 태섭을 보며 명자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김현숙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공무원이 축하한다는 말을 했고 김현숙은 기뻐서 태섭에게 안겼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부부네요. 김현숙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태섭아! 명자가 큰 소리로 태섭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태섭도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너였구나. 너랑 바람이었던 거였구나.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현숙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태섭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발 이건 아니야. 태섭아,
50년이야. 반세기야. 명자가 태섭에게 다가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다른 민원인들도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명자는 태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닥에 끌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새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돌봤던 거, 당신 뒷바라지 했던 거, 그게 다 뭐예요? 명자의 울음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섭은 명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보면 어때요? 50년을 산 부부가 이렇게 헤어지는 거 보면 어때요? 명자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김현숙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태섭 씨,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부끄럽잖아요. 김현숙이 태섭에게 말했습니다. 태섭은 명자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명자야,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그만 정리하자. 태섭이 차갑게 말하며 서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숙과 함께 사무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명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소리쳤습니다. 한복이 모두 구겨졌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상관없었습니다. 공무원님, 이거 취소할 수 없나요? 제발 취소해 주세요. 명자가 공무원에게 매달렸습니다. 공무원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접수된 서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명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태섭과 김현숙은 그 모습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김현숙이 태섭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태섭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명자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구겨진 한복을 정리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도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을 나서는 길에 명자는 뒤돌아봤습니다. 저 건물에서 자신의 50년 인생이 정말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섭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태섭 없는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70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태섭에게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보인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였습니다. 구청에서 돌아온 명자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구청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무 초라했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태섭과 김현숙이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다는 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경이 매일 안부 전화를 했지만 명자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니 모든 것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였고 낮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명자는
갑자기 손녀 수진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수진이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태섭과의 추억이 없는 순수한 관계였으니까요. 명자는 처음으로 집을 나서서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래간만에 외출하는 것이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수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2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오늘은 하루 종일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창문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을까? 태섭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로웠는데 혼자가 되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체념 같은 것이었다면 지금은 뭔가 새로운 길을 찾고 싶은 갈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다니는 대학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수진이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었습니다. 대학 정문 앞 벤치에 앉아 1시간을 기다렸을 때 수진이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멀리서도 수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걸어오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손녀에게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가 명자를 발견하고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하고는 명자에게 안겼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도 안 주시고 깜짝 놀랐잖아요. 수진아,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서 왔어. 너만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 명자가 손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 같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아프세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수진이가 명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며 걱정했습니다. 명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살 손녀에게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할머니한테 큰일이 생겼거든. 무슨 일이에요? 혹시 할아버지가 편찮으세요? 수진이가 명자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손녀에게만큼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 영영 돌아오지 않으실 거야. 네. 할아버지가 왜요? 할머니랑 싸우셨어요? 다른 분이 계셨어. 할머니랑 이혼하고 그분이랑 살기로 하셨어.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혼이라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다는 거예요? 정말요? 10년 넘게 만나신 분이 계셨나 봐. 할머니는 전혀 몰랐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할머니에 대한 안쓰러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런 일이?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수진아,
울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명자가 손녀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대학 정문 앞에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두 사람은 상관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50년 동안 어떻게?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그 질문에 한참 생각했습니다. 정말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을까요? 사랑해서.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도 좀 안아보려고 한다. 명자의 말에 수진이가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할머니만 알고 있었는데 자신을 위한다는 말씀을 하시다니. 할머니, 이제 할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할머니 인생이잖아요. 할머니만의 인생을 사세요. 수진이의 말에 명자는 뭔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태섭의 인생이 아니라 박명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수진이와의 만남 후 명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70살의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교육생들 사이에서 위축되기도 했고 실습 시간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달 후 명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들부터 맡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 도우미, 말벗되어 드리기, 간단한 운동 보조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담당자가 명자에게 제안했습니다. 명자 선생님, 혹시 강의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노년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명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 강당에서 명자의 첫 강의가 열렸습니다. 새 출발,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강의에는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자입니다. 올해 70살이고 석 달 전에 52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명자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태섭의 배신,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까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게 끝이 아니에요. 당신 인생의 새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명자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분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분들이 명자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볼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음 강의는 언제 있나요? 명자는 그 반응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고 복지관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한복 대신 편안한 바지와 블라우스를 입고 다니게 되었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파마를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명자가 복지관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야. 돌아보니 태섭이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태섭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새로 산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어깨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태섭 씨, 명자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태섭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뛰고 반가웠을 텐데 지금은 그저 옛 지인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나 그 사람한테도 버림받았어. 태섭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명자야,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태섭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명자였다면 울면서 안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명자는 달랐습니다. 명자는 차분하게 태섭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섭 씨, 당신이 나한테 말했잖아요. 결혼해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 태섭이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표정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당신 때문에 새 아이 낳고 시어머니 간병하고 지켜낸 내 삶이 후회 없어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섭은 그런 명자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한테 버림받았지만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았어요.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침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행복할 차례예요. 명자가 마지막으로 태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섭은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버스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명자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당당해 보였고 더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태섭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섭과의 마지막 만남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명자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관에서 강의를 했고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요양보호사 일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함께 소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자의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고 지역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70살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명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방송 인터뷰에서 명자가 한 말은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명자는 평소처럼 복지관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강의에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의실이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강의 후에는 개인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요.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명자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지관 앞 공원을 걸으며 명자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태섭의 배신을 알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고 무너져 내렸던 그때의 자신이 지금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명자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 오늘도 강에 잘 마쳤어. 너 덕분이야. 고마워. 곧 수진이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 최고!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할머니 유리 먹고 싶어요.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명자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집에 돌아가는 것이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명자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태섭을 위해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자는 거실에 앉아 내일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혼자서도 충분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혼자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강의 노트를 정리하면서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혼자서도 충분한 인생이 가능할까?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그때 문득 태섭이 생각났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현숙에게도 버림받고 갈 곳 없어 하던 모습. 예전 같으면 안쓰러워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웃는 얼굴로 떠났지만 이제 나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어. 명자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태섭은 김현숙과 함께 웃으며 떠났지만 결국 그 웃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가짜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명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태섭이 언제 들어올지 기다리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 일어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명자의 이야기를 연재 기사로 싣기로 했거든요. 70살의 새 출발, 박명자 씨의 인생 이모작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명자는 말했습니다. 이혼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가 많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저는 경험했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떤 분들에게 특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70이어도 80이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인터뷰를 마치고 명자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명자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한복 대신 편안한 바지와 블라우스를 입고 짧게 자른 머리에 파마를 한 모습이 참 당당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자의 인사에 강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행복이었다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행복이었다고.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명자의 인생 이모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